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강이고요. 자, 1번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 삽입 문제였었고요. 주어진 문장 볼게요. We call this process of niche evolution resource partitioning. 자, 원래 얘는 틈새라는 단어가 있죠. 틈새. 자, 여기서는 이제 ecological niche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진화의, 틈새 진화의 과정을 resource partitioning, 자원 분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였죠. 그럼 중요한 거, 이 앞에 뭐가 나와줘야 돼? 자원을 분할하는 과정이 나와줘야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주어진 문장. The idea that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was proposed by the Russian biologist Jeff Gauss to explain why mathematical models of species competition already ended with one species disappearing. 자, 어떤 생각? 그렇지. Complete competitors cannot coexist. 완벽한 경쟁자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러시아의 생물학자인 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왜 수학적인 종들의 그 종 경쟁의 모델들이 항상 한 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런 제안이 제시되었답니다. The 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 자, 경쟁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exclusion. 배제 원칙에서는요, as is called, 자, 이렇게 불려지는데, states that 뭘 얘기하고 있냐면, no two species can occupy the same ecological niche for long. 자, 그 어떤 두 개의 종도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생태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어떤 그러한 제안의 본질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번 문장이죠. The one that is more efficient in using available resources will exclude the other. 자,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존재가 다른 것을 배제하는 현상을 가리킨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리소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과정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를 다시 니치에 맞게 차근차근 배정하는 과정을 리소스 파티셔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뒤에서 파티셔닝이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맞죠? Partitioning can allow several species to utilize different parts of the same resource and coexist within a single habitat. 그래서 이러한 분할 현상은 몇몇 종들로 하여금 다른 부분의 똑같은 자원을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하게끔 허락해주고, 그래서 하나의 habitat, 서식지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티셔닝의 역할이래요. Species can specialize in time too. 종들은 또한 시간을 이용해서 특성화되기도 합니다. 자, swallows and insectivorous bats. 자, 제비들과 insectivores니까 벌레를 먹는 식충성의 박쥐겠죠. 얘네들은요, 둘 다 벌레를 잡아요. 자, 하지만 some insect species, 몇몇 벌레 종들은 are active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활동적이고, and others at night. 다른 것들은 밤 동안에 활동적인 벌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providing, 자, non-compete. 그래서 이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누구에게? For day active swallows, 낮에 활동하는 제비와 밤에 활동하는 박쥐들에게. 그러니까 나눠 갖는 거지. 얘는 어차피 낮에 활동하니까 낮에 있는 벌레 잡아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일종의 파티셔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주제는 뭐예요? 자원 분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찾았죠? 몇 번이 답이었어요?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파티셔닝 앞에. 네, 넘어갑니다. 자, 2번 순서 찾는 문제였었네요. 이어질 글의 순서로 알맞은 거. 자, 주어진 문제. 얘는 되게 쉬워. 나도 내면서 에휴, 근데 지금까지 6월달이 워낙 쉬웠었으니까 순서를 쉽게 내려고 하면 이 정도는 내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쉽게 순서를 냈는데,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경악을 해가지고 어렵게 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어 어떡하죠? 자, 보세요. 주어진 문장 보세요. The telephone created an occasion for the new technology of telecommunications to join with the much older technology print. 자, 전화기인데요. 새로운 기술, 텔레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통신의 새로운 기술을 위한 경우로서 만들어진 전화기. 근데 이것은요, to join with the much older technology. 즉, 이것은 더 오래된 기술과 결합될 바로 프린트, 인쇄물과 결합이 됐다는 거죠. 전화기는 이러한 경우를 만들어냈죠.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기술, 통신의 새로운 기술을 위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죠. 근데 무엇과 결합해서 훨씬 더 오래된 기술과 결합돼서 바로 뭐? 프린트.
인쇄.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이제 얘기하는 거지. A. was issued. 자, 그것은 발행되었죠. 동사로 쓰이면. 78년도에 커네티컷에서 이 전화회사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싱글쉿 리스트에 50명의 전화 사용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어떤 책이겠네. 그럼 중요한 거. 이 앞에 50명의 그 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들어가 있는 책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그런 거 나와 안 나와? 아직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맨 앞에 나오기 좀 힘들겠다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Most of the entries were for businesses or public servic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ost office. 대부분의 엔트리, 거기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사업용 아니면은 뭐 대중 서비스용, 뭐와 같은 뭐 경찰이라든가 우체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대. So only 11 were for private residents. 오직 11명만이 사적인 거주민들이었었고요. 그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서 4 of those for individuals connected to the company. 그리고 그들 중 4명은 회사와 연관되어진 개인들이었답니다. 쉬워요. The directory did not actually give the subscribed telephone numbers. 그 전화번호부는 실제로 그 전화번호부 가입이 되는 사람들의 진짜 전화번호를 알려주진 않고 있었어요. College had to ring the New Haven Exchange to be put through. 그래서 이 전화 거는 이들은 연결되려면은 여기 교환소에 전화를 했어야 됐었다. 예전에는 직접 우리가 전화 못하고 교환원이 연결해 줬었잖아. 그치? 흑백 영화 보면. 자, C. Subscribers to the new telephone services need to know how to contact other subscribers. 전화 가입자들은 다른 전화 가입자들과 어떻게 접촉을 할지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전화 서비스가 필요했고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new invention, 그 새로운 발명품은 뭐 장난감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었겠냐 이거야. 아니 전화가 뭔데? 전화를 할 수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에 있는지 모르면 쓸모가 없잖아요. Hence, 혹시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므로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telephone, 첫 번째 전화기의 출판, 전화번호부 책의 출판, 즉 이렇게 불리어지는 전화번호부가 출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죠. 중요한 거, 이때 이놈이 뭐예요? 그렇죠, 얘죠. 이건 되시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C 다음에 A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C 다음에 A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 B는 앞이에요, 뒤에요. 자, 전화번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여기 예지는 게 맞겠죠? 같은 예니까. 그러니까 답은 CAB였겠네. 그쵸?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었던 4번의 CAB를 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쵸? 오케이. 별거 없었고요. 자, 3번 갑니다. A, B 연결사 찾는 문제였었죠? 네, 가볼게요. In one study, students were told that a fellow student was gregarious and literary. 자,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무슨 말을 들었대? 동료 학생이 gregarious, 사교적이고 literary, 문학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낚이는 거죠, 지금 이거. When asked how likely it was that he was an engineering major, they responded that it was very likely. 자, 그가 기술 전공을 할 확률이 얼마나 높을 것 같아? 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그럴듯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기술을 전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을 다 보였대요. 이미 낚인 거죠. 요리사들 중에서 전자공학도도 되게 많아요. 그 올리브쇼에 나오는 누구지? 되게 유명하신 그분도 전자공학인가 뭐 공학 전공하다가 요리하시는 거잖아. 근데 하나 물어보자. 사교적이고 문학적이면 다 그럼 문학 전공해야 돼? 아니죠.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치? 이미 낚인 거야. 왠지 사교적이고 문학적이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공대가 아니고 막 문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A에서 뭐라고 했어요? 잘 봐요. A. When asked how likely it was that he would start out as an engineering major but switch to journalism. 이게 더 웃겨. 기술 전공하다가 저널리즘으로 바꾸는 거는 어떨 것 같아? 그럴 확률은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봤다는 거죠. 자, 동사 관계를 주목하세요. 그럴 확률이 적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정확히 반대죠? 역접입니다. A는 역접, however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대학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N수생들 중에서. 반수하거나. 내가 영문학과를 들어갔어. 그거 그냥 계속 가는 게 애들이 훨씬 더 많아? 아니면 영문학 전공다 다 나중에 전과에서 다른 과로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 거의 없어요.
뭐 영문학 전공자가 한 200명 되면 그 중에 전과하는 애들 한 2명, 3명밖에 없어요. 낚인 거지. 왠지 성격이 그러니까. But 하지만 note that 뭘 주목하자. The likelihood that any given student is an engineering major is much higher than the likelihood that a student beginning as an engineering major will switch to journalism. 하지만 뭘 주목하자. The likelihood that any given student 어떤 주어진 학생이 있는데 얘가 engineering major 기술을 전공할 그 확률이 어떨 것 같아? 이거가 훨씬 더 어떤 확률보다 얘가 기술 전공을 하다가 스위치 저널리즘 바꾸면서 훨씬 더 높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 원래는 한 전공 파면 그 전공 계속 쭉 가는 게 훨씬 더 높지.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전공을 입학하면 그거 쭉 가는 게 훨씬 더 높은 게 맞잖아. 원래는 이게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주목하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B. 근데 B에서 뭐라고 하죠? Although starting out in engineering and switching to journalism seems more likely because journalism fits our idea of what graduates and literary people do, far less probable than the likelihood of staying in engineering. 이해되세요? B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으로 시작해서 저널리즘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왜? 얘가 왠지 사교적이고 문학적인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either far less probable than staying in engineering. 기술 전공, 공학 전공에 머물러 있을 확률보다 중간에 바꾸는 것이 훨씬 덜 그럴듯하다.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게 훨씬 더 높아. 여기서도 엔지니어링 하나 파는 게 훨씬 더 높아. 동사관계 정확히 같습니다. 순접이고요. 1번의 nerds가 답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 This error is called the conjunction.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러를 결합 오류라고 부른대요. 이게 이 글의 소지였죠. 결합 오류. 제가 이거 문제 작업할 때 미친 짓을 했어요. 이게 왜 2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없어.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짜증나죠. 이 부분이 왜 2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벤트 언론. 이 2번 들어갔더라고? 죄송해요. R. 그것은 오류야. 왜? 사람들이 뭐라고 믿기 때문에. 두 사건의 결합. 즉,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스위칭 투 저널리즘 엔드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2가지 사건 중에 한 경우. 즉, 어떤 경우? 메이저링.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다 지워버려도 되겠다. Is more likely than either of the events alone. 즉, 이 2개 중에 한 경우예요. 기술만 전공하든지 오라야 아니면 저널리즘만 전공하든지 2개 중에 한 경우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에 따르면 incorrect, 부적절한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이게 그래 주죠. 그러니까 결합 오류는 뭐야? 얘가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 끝. 그러니까 A는 역적, B는 순적. 답은 몇 번? 1번의 however there's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이게 또 이제 문장 삽입 문제인데. 토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늘고요. 이래야지 도움이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비연계 시험도 도움이 됩니다. 볼게요. 주어진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y choosing to violate the curfew, your teen also chooses to lose his freedom to drive the car. 얘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즉, 커퓨가 귀가 시간이거든요. 귀가 시간을 어기는 걸 선택함으로써 너의 10대는 또한 뭘 선택하게 돼? 그렇지. 그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건 좀 이제 내용이 어려워요. 이제 보겠습니다. Apply through logical consequences. 자, 논리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해서 훈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맞죠? The idea here is to try to teach usually through logic ways your teen can learn the connection between his choices and his actions and behaviors. 자, 이 생각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 그러니까 얘는 얘기가 이어지겠지. 즉,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보통 논리를 통해서. 근데 이것은요. 너의 10대가 연결고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배움으로써 논리적인 방식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러한 로지컬 컨시퀀스 생각하는 훈육이래. 맞아요? 그 다음 보세요.
This is not punishment. 이것은 처벌이 아니고요. It is discipline. 자, in as much as. in as much as. 이게요, 뭐뭐인 한 이런 수거야. 뭐뭐인 한, 뭐뭐인 점을 고려하면 뭐 이런 수거야. 뭐뭐인 점을 이러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언어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단어 수거 고려하면 이런 수거예요. 즉 그것은 훈육인데 너의 10대가 그가 그치 규칙 밖으로 나가는 걸 선택하게 될 때 규칙이나 어떤 경계나 가족 간의 계약상의 컨트랙트니까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밖에 나가는 걸 선택하게 될 때 there are consequences 또한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어떤 훈육이래.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규칙 밖으로 나가면 이런 결과가 나와. 얘 지금 규칙 밖으로 나갔지. 이런 결과 나왔지. 예를 들어서지. 그럼 여기 들어갈 것 같지.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or 때문에 잘 보세요. or 아니면 자 이거 중요해요. 아니면 그랬죠.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if he won't put his helmet on while skating. 스케이팅 타면서 헬멧을 안 써. 그러면 then he forfeits skating for pre-arranged time period. 그러면 그는 forfeit, 박탈당하다라는 동사죠. 박탈을 당하자 스케이팅 할 권리를. 왜? pre-arranged time period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 헬멧 안 썼을 때 너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분명히 주어진 문장에 이거 아시죠? 너 귀가 시간 어기면 이렇게 된다. 똑같은 예인데 중요한 건 여기 or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이와 비슷한 똑같은 예가 언급이 됐어야 됐죠. 그러니까 답은 나오죠. 여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보세요. 규칙 밖으로 나갔어. 어떤 결과가 따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 그 다음 아니면 두 번째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Good discipline spell out the consequences ahead of time and then enforces the rules without question. 자, 뭐는요? 훌륭한 훈육이라는 것은요. spell out 하면 이거 수거적인 표현이죠. 스펠링을 다 하나씩 써주는 거니까 뭐뭐를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수거예요. 뭘 자세히 설명을 해준대요? 결과. 미리 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규칙을 강요하는 게 좋은 훈육이래. No anger, just plain action. 끝. 중요한 거. 이거 어디 들어가면 돼요? 다 찾았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디 들어가요? 5와 앞에 3번에 들어갔어야 됐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가봅니다. 자, 이것도 순서답인 문제였었죠?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자, 앞에서 by comparison 했다는 거예요. by comparison. 이와 비교적, 이와 대조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선생님 여기 this가 없는데요. 지시사가 없는데 왜 선생님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 비교는 일반적으로 몇 개를 하죠? 2개를 하죠. 이거 영어에서 이게 알아야 돼. 이와 대조적으로 저는 이와를 넣습니다. 왜요? 비교 대조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나의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근데 얘가 딱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앞에 이와 비교된 대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할 때 그냥 이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31 is a prime number. prime number는요. 소수란 뜻이죠. 소수. 31은 소수야. 그거지. 그 자기를 나누는 수가 자기랑 1밖에 없는 거 맞나? 오. 소수야. And does not appear in a school multiplication table. 그래서 이것은 multiplication table, 이게 곱셈표죠. 그 어떤 곱셈표에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럼 보세요. 이와 대조적으로 31은 소수고 곱셈표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이 앞엔 얘가 아닌 다른 숫자인데 곱셈표에 나타나는 숫자가 나왔겠지. 샴푸 그거였죠? In 2011년 단킹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래요. 어쩐지 느낌이 싱가포르 and 제니스 제부스키 of the University of Florida. 요 사람들이 demonstrated that 보여주었대요. 뭘 보여줬대요? An imaginary brand of anti-dandruff 샴푸. 자, anti-dandruff 비듬 방지란 뜻이에요. 비듬 방지 샴푸인데 가상의 그 브랜드인 거지. 가상의 브랜드인 비듬 방지 샴푸가 was better liked. 훨씬 더 선호도가 좋더래. 언제? When it was called Zink 24 than when it was called Zink 31이라고 불렸을 때보다 Zink 24라고 불려졌을 때 훨씬 더 이 샴푸의 선호도가 상승하는 걸 봤답니다. 아시죠? 상표 이름도 마음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 법칙이 있죠.
The respondents prefer Jink24 so much that they were willing to pay 10% more for it. 그래서 이거 좋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뭐래요? 10%나 더 they were willing to pay 10% more for it. 10%나 더 거기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오, 대단하네. 이유가 나오겠죠? 킹앤 이 사람 자니스 제비스키 러시아 쪽인가? 이럴 때 뭐라고 주장했대요? Customers prefer 24. 고객들은 24를 좋아해. 왜? Because they are more familiar. 훨씬 더 익숙해요. 그 숫자에 우리 훨씬 더 익숙해. 왜? 학교 시절부터. When the lines 38에 24, 46에 24 dumb into people borrow it 하면 이게 수고예요. 기계적으로 외워서 학생들에게 drummed, 주입되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익숙해 24는. 중요한 거. 그 다음 보세요. The professor claimed that. 자, 주장합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24에 대한 증가된 익숙성이 뭘 의미하게 되었대? 우리가 이 24라는 숫자를 좀 더 유창하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걸 더 좋아한다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preference for 24 over 31. 자, 5번은 then이나 not으로 봐라. 제가 항상 독해할 때 말씀드리죠. 이거 위에 이게 있는 거니까 얘가 더 우세한 거예요. 우리의 31이 아닌 24에 대한 선호도.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징크 31이 아닌 징크 24라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 곱셈 표에 없어요, 31은.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고 어디에도 없어? 학교 곱셈 표에 없었지. 그리고 얘는 뭐야? 소수래. 근데 얘는 뭐야? 넘버즈인데 되게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넘버즈, 숫자야. 그럼 어디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 그렇죠? 이와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몇 번? 3번이 답이었고요.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죠. The professors claimed 앞에 있는 바이로드 뒤에 3번. 어딨냐?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특정 숫자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큰가? 익숙하기 때문에 familiarity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역할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9번 가볼게요. 얘도 이제 문장삽입 문제였었죠? 순서였구나. 네. 자, 주어진 문장 볼까요? The importance of the retail sector to the global economy is particularly even during time of crisis. 자, 소매 분야의 중요성. 전 지구적 경제에 있어서의 소매 분야의 중요성은 특히 위기의 기간 동안에 여실히 드러난대요. 자, 그러면서 A를 보세요. World leaders, 세계의 지도자들은 faced with a severe economic downturn, 심각한 경제적 하락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데 look to consumers for help, 소비자들을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after 9/11, 9.11 테러 있었던 거, 비행기로 US President Bush asked Americans. 그래서 이때 부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뭐라고 요구했대? To carry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계속 잘 살아달라고. 당황하지 말고. Not lose confidence. 자신감 잃지 말고. 계속 소비를 해달라고 주장했대요. 되게 웃겨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소비가 중요한 거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생산도 안 되는데 소비도 안 돼요. 돈이 씨가 마른 것 같아. 큰일 났어. Meanwhile, 한편 그랬죠. 한편 governments pick up their share through corporate, land,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정부가 그들의 쉐어를 뭐하고 있다? 픽업, 집어들고 있어요. 회사라든가 땅이라든가 수입과 그리고 소비의 어떤 세금 이런 거를 통해서. 맞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consumers are at the heart of all this economic activity. 소비자들이 이러한 경제활동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살리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줘야 돼요가 이게 주제였죠.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See? Leaders make a similar 이렇게 보세요. 지도자들은 유사한 요구를 한대요. 자, 이 유사한 요구는 뭐예요? 그럼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요구하는 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부시가 뭘 요구했어? 그렇지. To continue spending을 요구했죠. 근데 리더들, 지도자들은 비슷한 요구사항을 했어요. In response to the recent global recession. 최근의 경제 후퇴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consumers stop buying.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 걸 멈추면 the economic grinds to a halt. 이거 수거죠. grind to a halt 하면 뭐예요? 서서히 멈추다라는 어마무시한 수거입니다. 경제는 갈릴 듯 드륵 하다가 뚝 정지하는 거죠. 경제는 서서히 멈추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 유사한 요구는 무슨 요구? 소비해 주세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when consumers are confident and spending freely, 소비자들이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소비를 할 때 money flows through retail stores. 이 돈이 소매 업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up the supply chain 그리고 공급 체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all the way back to the 다시 제조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농부에게 들어가게 되고 다른 생산자에게 들어가게 돼서 making stops along the way with the lawyers, bankers and their subs.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소비자가 소비해주세요가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맞는지? 일단 중요한 거 여기서 부시 아저씨가 소비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나오고 지도자들이 이 부시와 같은 똑같은 지도자들이 유사한 요구를 한다 그랬죠. 이 유사한 요구가 바로 뭐야? 이거죠. To continue spending이 similarly cast니까 일단 당연히 뭐 다음엔 A 다음엔 C입니다. 그럼 A 다음에 C 나오는 거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B가 앞인지 뒤인지만. 그치? B는 글의 흐름상 한편하면서 얘가 중요해라고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니까 맨 뒤로 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그렇죠. 1번에 A, C, B를 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오케이. 넘어갑니다. 10번 가볼게요. 자, although money 하면서 나오고 있던 문장이었죠? 얘도 이게 다 했구나? 이게 이제 빈칸 문제였었는데 되게 웃긴 실험이었어요. 돈은 많은 것도 좋지만 적은 것도 나쁘지만 적당한 게 제일 좋은데 자, although money can provide a kind of wonderful thing from tastier food to safe neighborhood. 자, 비록 그랬죠. 비록.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논리적 추론이라는 독해 강좌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EBS 교재를 풀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역접과 양보는 방향성이 서로 반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돈이 모든 종류의 엄청난 좋은 것들을 제공해줘. 맛있는 음식부터 안전한 이유수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돈은 좋아. 하지만 나빠지 나빠. 그럼 여기에는 부정적인 게 들어가겠네? 라고 시작하고 글을 읽는 것과 얼도의 논리적인 흐름을 알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글을 읽는 것과 아예 그런 방향성을 잡지 않고 글을 읽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10번 답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6평에서 34번 빈칸 졸라 많이 틀렸잖아요. 비연계. 그 무슨 부족들이 뭐 하나의 공동체로서 뭐 이렇게 한다. 그 원래 빈칸답이 커넥션이 들어가면 되지 연결고리를 중요시한다. 연결되는 걸 중요시한다. 근데 5가지 보기 중에서 연결돼요, 하나가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죠. 나머지 4개는 방향성이 이쪽이라면 답인 것만 이쪽이었다고. 얘도 이런 문제예요. 이 보기 보시면 나머지 4개는 다 어때요? 방향성이 이쪽인데 얘만 이쪽이야. 3개인가가 그래. 3개는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고 정답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녀석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가봅니다. Just thinking about it can push us away from the kind of behaviors that promote happiness, such as playing nicely with others. 자, 뭘 생각해보자. 그것이 우리를 일종의 어떤 행동으로부터 밀려나게 해요? 그렇지.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 뭐? 다른 일과 재밌게 노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밀려나게 한대. 일단 이게 힌트가 나오죠. One study, 한 연구에서 trying to receive the big stack of monopoly. 이거 되게 웃긴 그 무슨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모노폴리 돈을 줘. 받아 학생들이. 그리고 몇 분을 소비해. 부자가 되는 미래를 상상하라고 하면서 막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모노폴리 돈을 띡 주는 거야. 근데 other students were left with no monopoly money. 근데 다른 학생들은 모노폴리 돈을 안 줬어. 그리고 그들의 계획, 다음날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실험군을 2개를 줍니다. 자, suddenly a research assistant, 갑작스럽게 한 연구 조교가 stumble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넘어지고 연필이 여기저기에 스플링, 나뒹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랬더니 with the stack of cash, 학생들, 모노폴리 돈을 쥐고 내가 부자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은 픽업 fewer 자, 조심하셔야 돼요. 어법을 왜 한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게 부정이니까 연필을 덜 주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조심하세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난다. 연필을 덜 줍더랍니다.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Individuals who mailed this photograph of money preferred solitary activities. 자, 그냥 단순하게 돈 사진을 본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더래? solitary, 혼자 하는 행동을 좋아하더래. Choosing personal cooking classes of a catered dinner with friends. 친구와 함께 catered 음식이 제공되는 저녁 식사.
이거보다 이게 아닌 개인적인 쿠킹 클래스를 선택하는 양상을 더 보여주더래요. This is have to explain. 그래서 이 연구는 뭘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된대? 왜 우리의 앞으로 복권 당첨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고립과 홀로 있는 독고다이를 추구하는지를 설명해 준대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Isolation. 너는 고립돼. 외로워. 너 외로워져가 원래는 답이야. 원래는 이게 답인데 너 외로워라는 보기가 없어. 하나씩 볼까요? 1번 Wealth comes at a cost. 자, 부라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그럼 중요한 거. 부에 대해서 이 글은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아이솔레이션 고립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봤으니까 일단 얘는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로터리 티켓 복권 당첨. 복권은 good for you. 너에게 좋아. 아니죠. 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니까. 어니스터 어둡다. 고립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글은 고립을 나쁘게 보고 있죠. Wealth and happiness. 부와 행복은 함께 갈 수 없어. Happiness comes at 행복이 대가가 따라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웰스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답은 몇 번? 1번의 wealth comes at a cost. 부에는 대가가 따른다. 1번을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지문 분석만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5초 만에 풀리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 얘 어디 들어가니? Maybe those experts 딱 나오죠. 그런 전문가들은 그 앞에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야. Advice to missed something important like fake the lab result. 뭐야? 어투? 이거는 뭐지? 벗인데 저희 책에는 B가 벗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졌구나. 네, 책에는 오타 아니에요. But on average, the peer review process does provide more confidence that the other lab than you would have from a website on the same topic written by your uncle Fred. 자, 그런 전문가들이 편견이 있거나 그래 미스트야. 아마도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peer review 동료에 의한 어떤 평가 과정이 실제로 좀 더 자신감을 제공해 준다죠. 그 기사가 너가 삼촌 프레드에 의해서 쓰여진 것보다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건 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였냐? 그렇지. 온라인 학술 저널 논문이 생각보다 신뢰성이 있으니까 믿어도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볼까요? The electronic publishing diminished quality. 모든 전자적인 출판물이 다 품질이 감소하고 있는 걸까요? No? 아니래. This is quality journals online.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학술 저널들은요. Continue to use the gate. 자, 게이트키핑이 뭐냐면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래. 그런 게 있나 봐. 게이트키핑 for 이 동료 평가에 의해서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는 걸 쓰는데 이것은요. 제출되어진 원고가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 학자에 의해서. 그 주제의 학문과 관련된 학자에 의해서. 근데 왜? 그것들이 출판되기에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철저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생각만큼 그렇게 온라인상에 있는 학술 저널들이 썩어 빠진 내용들은 아니고 괜찮은 거 많아가 이 글의 주제야. This is a key distinction between a scholarly journal article and one you might find through the average web search.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점이야. 무엇과 무엇? 학술적인 논문 기사와 너가 웹 서치를 통해서 찾게 되는 기사의 결정적인 차이래. 그냥 네가 어디 들어가서 틱틱틱 찾았어. 근데 그게 무슨 저널인 것 같아. 근데 그냥 그건 일반적인 저널이고 반면에 정말 학술적인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학술적인 저널은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선별된 거기 때문에 네가 아는 어떤 아저씨가 쓴 그런 온라인상의 저널과 여기에 나오는 학술 저널은 품질 자체가 다르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해되셨죠? A website on a topic may be as electronic as the journal article on the same topic, but the journal article has been evaluated by experts before it says the right of day. 근데 이 저널 아티클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이 크다고. 중요한 거. 여기 experts 나오네요. experts 나오네. 전문가 나오네. 몇 번? 5번이네. 맞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그 전문가들 그랬죠. 그럼 딱 나오네. 그럼 이때 그 전문가들은 누구야? 여기 평가하는 그 익스퍼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받아야 될까 몇 번에 들어가요? 그렇지. 맨 뒤에 5번에 들어가고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 5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강까지 다 풀어봤네요. 이제 드디어 거의 막바지입니다. 미니 테스트 1 할 차례고요.
전 다음 또 미니 테스트 1 할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